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슈가 될 만한 종목 알려드리는 증시 탑5 시간입니다. 먼저 시장을 좀 봐야겠어요. 시장 분위기가 10시 구간 이후부터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단초는 중국이 제공한 것 같아요. 중국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가지각색의 방법을 동원했었죠. 기준금리도 내렸고 지지율 인하도 동시에 하기까지 했었었는데 약발이 잘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 환율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7일 고시환율 기준 대비해서 위안화 가치를 1.86% 하향시키겠다고 중국 인민은행에서 조금 전에 발표가 나왔는데요.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사실 하락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10원 가까이 전 거래일 대비 급등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잡았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인위적으로 덜 하됨으로 인해서 같이 신흥국통화를 묶인 원화의 약세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맞물리면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빠르게 1160원대를 그냥 지키나 했었던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를 향하고 있는 시점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현물을 사기보다는 일단은 선물을 급격히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코스피 200지수 선물이 급격한 상승세를 먼저 보였고요. 뒤따라서 현물 쪽에는 삼성전자가 포스코와 함께 2, 3% 급등하면서 일단 지수만큼은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갭상승 출발했었다가 많이 상승폭을 줄여놓아서 실망감이 컸었던 시점이었는데 중국 재료가 뜨면서 갭상승분 시가를 다시금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뉴스가 있다면 SM이 호실적 발표 이후에 전일에 한 6% 급등, 오늘 상승폭을 줄여도 12% 추가 급등한다는 부분, 엔터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구미 사과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호텔 롯데 상장을 추진하겠다 발언을 한 것도 전체적인 롯데그룹주들의 급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호재성 뉴스들이 쏟아지는 시점인데요. 오늘 종목 얘기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할게요.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챙겨 오셨을지 종목 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5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기입니다. IT주로 시작을 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세 번째 종목은 무선 충전주인 RF텍,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KH바텍. 지난해 아주 드라마틱한 주가 흐름 보여줬던 종목으로 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지난 6월에 코스닥에 입성한 새내기주 따끈따끈한 유테크까지 준비해 오셨는데요. 오늘 이들 종목의 얘기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IT 부품주로 꽉 채워질 이 시간, 먼저 탑1입니다. 네, 오현진 멘토의 첫 번째 추천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하반기 갤럭시 신모델 효과를 기대한다. 사실 삼성의 스마트폰 부품을 거의 다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기인데요. 얼마 전에 주가도 조금 올랐었고 조금 안 되는 사업을 접고 새롭게 잘 되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하겠다 전략을 발표한 바 있죠. 모듈 쪽을 조금 강화하겠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이제 IT 부품주인데요. 네. IT 부품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 노트 5와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가 발음도 어렵네요. 너무 길어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IT 부품주가 그동안 좀 낙폭이 컸어요.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삼성전자의 신휴대폰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도 4달 정도에는 이제 신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IT 부품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 삼성전기는 IT 부품주를 말씀드릴 때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반기 갤럭시 신모델에 따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는
대한 양호한 판매가 기대가 됩니다. 신작에서도 이제 갤럭시 S6보다는 S6 엣지가 상당히 좀 많이 팔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제품도 그 부분이 훨씬 더 판매 호조를 이뤄내지 않을까. 엣지가 훨씬 호응이 좋았음에도 글로벌 판매량이 엄청 많지 않았던 건 생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고를 또 잘 못 맞춰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엣지가 그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는 그 부분을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엣지 6 플러스 같은 경우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많은 판매고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기는 안테나와 카메라 모듈, 기판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품을 갤럭시 시리즈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삼성전기의 실적은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LTE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MLCC의 판매도 호조를 보입니다. 이 MLCC는 적정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전기 저항 후에 필요시 회로의 공급,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한 다음에 필요할 때 회로에 공급해주는 장치다. 모든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공급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아주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스마트카와 IoT, 사물인터넷, 그리고 웨어러블 등의 신사업에 계속해서 진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의 성과가 실적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내년 초부터는 이런 부분들의 성과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져보실 수 있겠고요. 또 어느 정도의 구조 조정을 끝냈죠. 기존의 삼성전기가 영위하고 있던 PC 부분의 사업, 파워 모듈, HDD 모터 등의 부진 사업을 정리하고 기업의 규모를 압축했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 있는 사업에만 집중하는 삼성전기, 현재부터는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삼성전기를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진짜 16만 원까지 했었던 종목이었고 최근만 하더라도 3월의 고점에 82,000원이었는데 48,800원까지 갔다가 현재 55,000원. 이게 너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서 반등해도 조금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목표가 전고점, 역사적 고점까지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어차피 이제 다수의 스마트폰이 난립하는 시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삼성의 갤럭시라든지 애플의 아이폰이 시장을 장악하는 양강구도 이게 계속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순위도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기를 공략을 하시게 되면 추세 전환이 확인되는 가격은 대략 한 57,000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차트상으로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고 57,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7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고점이 82,000원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판매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치를 약간 낮춰서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올라갈 수 있는 주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구조조정을 끝낸 삼성전기, 삼성전자의 신제품, 새로운 스마트폰과 갤럭시 노트 5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주가가 여기서 올라오면 그때 반등을 추가적으로 더 나오리라 기대하면서 한번 사보자 하셨습니다. 현재 주가 삼성전기 55,000원권인데요. 57,000원 위에서 매수하시고요. 눌려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7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IT 부품주, 더 좁게는 스마트폰 부품주를 보려 합니다. 탑2입니다. 네, 샘플에서 오연디맨드 두 번째 추천주 바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아이폰 6S의 사파이어 커버 공급이 기대가 된다. 사실 애플도 이 아이폰 6S를 다음 달 중순쯤, 더 정확히는 9월 18일에 지금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 신제품, 아이폰 신제품에 따른 모멘텀 있는 종목들 갖고 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스마트폰 부품주 쪽으로 조금 더 압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이미 아이폰형 홈버튼과 렌즈 커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많이 팔리게 되면 동사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파이어 글라스의 채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 사파이어 글라스 같은 경우에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경도가 단단한 그런 물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휴대폰의 그 경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사파이어 글라스만한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열에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계속해서 넓게 채용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파이어 커버 애플워치 채택 이후에 아이폰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으로 확대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그렇죠. 아이폰으로 확대되기만 하면은 매출의 급증은 불보듯
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지문 인식용 커버 글라스 채용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문 인식이 되는 사파이어 글라스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지문 인식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기술력도 갖추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가격 경쟁력도 많이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요. 또 끝으로 LED 인곳 부분의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무엇보다도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그간 주가 낙폭이 워낙에 좀 컸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작년 겨울로 접어들면서 급락했었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역시 관건은 사파이어 커버를 기존의 애플 워치에는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 아이폰 6 엣지에 채택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낙폭이 좀 깊은 종목인데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이동평균선을 지금 60일선까지 정배열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매수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만 더 차트를 길게 보면 전 고점 부근이 약 19,500원 정도 이 부분에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향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서 매수하시면 19,500원 상향 돌파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현재가 18,250원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 생각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접근 가능한 가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요? 일단은 뭐 차트로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25,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전에 고점을 약간 벗겨서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고점인 뭐 4만 원이나 5만 원대까지는 그 이후의 성과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낙폭과대에 따른 그 매물대 압박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2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목표가 25,000원, 박스권 돌파할 수 있는 가격인 19,500원 넘어설 때 사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가인 18,250원에 사도 충분히 수익 나겠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 세 번째 주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현진 멘토의 세 번째 추천 종목 RF텍이네요. 하반기 무선 충전 모멘텀이 부각되면 이 종목도 가겠다. 갤럭시 S6에 이미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충전이 채택이 됐었는데 저는 S6를 안 쓰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충전이 생각보다 잘 안 된다면서요. 아무래도 접촉 방식보다는 충전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그 패드 위에 올려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올려놔야 되고 또 약간 좀 어긋나도 또 충전이 잘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무선 충전이 많이 보급이 안 됐는데 모든 IT 기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좀 보완해 가면서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용화 시킬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은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갤럭시 노트 5와 엣지 6 플러스 출시로 무선 충전주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좀 환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고객사의 무선 충전 수신 모듈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무선 충전 기술이 전반적으로 다 보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저가 폰에도 많이 넓혀서 보급이 되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중저가로 나눈 A 시리즈 같은 경우 7에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 좀 부과가 됐습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중저가까지 이제 무선 충전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선 충전 패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직은 이 무선 충전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닌데 RF텍은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선 충전 패드 생산에 있어서 생산 비용을 다른 업체보다 많이 절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RF텍이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적자를 지속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렸었던 부분인데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이거보다 좋은 호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력적인 구간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쪽에 벤더로 있나요? 삼성 쪽에 지금 벤더로 있죠. 삼성의 매출 비중이 또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은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해외 부분의 매출 비중도 계속해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적자에서
적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부문, 무선 충전 테마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종목이 사실 패드 부분에서는 이미 약간의 기술력을 다른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는 확보하고 있다는 기술력 부분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RF텍 얘기를 저희가 세 번째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아시지 않을까요? 탑4입니다. 샘플스 오현대멘트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 네 번째 투자는 KH바텍입니다. 메탈 케이스 적용 확대 전망. 이미 메탈 케이스가 적용이 되면서 사실 지난해 이 종목이 11,000원대에서 3만 거의 7,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적용 범위가 이제 확대된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KH바텍이 사실 성장성이 이제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렇게 많이 낙폭을 보였었던 것 역시 뭐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었기 네,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메탈 케이스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팔려야지 메탈 케이스도 그렇죠. 뭐 적용을 할 텐데. 네. 네, 스마트폰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전만큼 많이 팔리는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다품종이 난립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반등을 보여준다면 예전 고점까지 노리지 말고 뭐 중간이라든지 그 밑에를 하향하는 부분까지 목표를 잡는다면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으로 IT 부품주를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KH바텍은 메탈 케이스 적용 확대 전망에 따른 수혜죠. 갤럭시 노트 5에 이제 메탈 케이스가 적용이 되고 갤럭시 S6 플러스에도 메탈 케이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A 시리즈에도 이미 메탈 케이스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A8 시리즈에도 역시 메탈 케이스가 적용이 되죠. 거의 뭐 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중저가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해외 고객사 확대로 삼성전자의 매출 의존도는 계속해서 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KH바텍은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한 70%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한 60%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 해외 업체의 메탈 케이스 공급하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메탈 케이스라는 게 생각보다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의 장비가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메탈 케이스 시장이 뭐 고성장을 보여준다고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진입 장벽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량만 좀 회복이 된다면 근데 메탈 케이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몇 군데 없으니까 KH바텍이 그 중에 하나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입니다. 뭐 오늘 말씀드린 사실 IT 부품주 대부분 낙폭이 과대하긴 한데 KH바텍은 정말 심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고점 부근 39,000원 대비해서 현재가 17,000원이니까 반토막 이상의 주가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 모습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반등하려고 바닥을 완전히 다진 건 아니거든요. 어떤 모습이 최소한 나와줘야 KH바텍은 이제 저가 매력을 보고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역시 추세 전환이 확인되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KH바텍이 지금 전환을 보이려면 최소한 한 19,000원 정도는 돌려내줘야지 전환이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현재가 17,050원 정도니까 상방으로 1,950원 아직 멀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오늘장에 엔터주가 가는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급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금방 갑니다. 또 KH바텍 같은 종목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뭐 10% 이상도 쉽게 뛰어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19,000원 돌파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25,000원까지 가능합니까? 6월 고점이요. 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역시 기술적으로 전고점까지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KH바텍 메탈 케이스 관련해 이미 역시 진입 장벽이 낮지만 않은 쪽에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삼성과 애플발로 계속 나올 예정인 가운데 스마트폰만 좀 팔려준다면 다시금 관심을 받지 않을까요? 낙폭 과대가 최대 매력인 KH바텍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탑5 이 종목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오늘 멘트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유테크입니다. 스마트폰이 슬림화되면 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얇은 스마트폰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죠. 그 관련된 도광판을 만드는 유테크는 지난 6월에 코스닥에 막 상장된 이제 막 한 2달도 안 된 그런 새내기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유테크는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도광판이 주요 생산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광판이라는 건 백라이트 유닛의 휘도 그리고 균일한 조명 투과를 가능하게 하는 부품입니다. 무조건 역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인데 이 도광판을 얇게 만들면 얇게 만들수록 휴대폰을 얇게 만들 수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초슬림이 대세죠.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나온 갤럭시 A8도 초슬림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얇아지는 추세에 있을 것 같고 초슬림폰 시장이 연평균 30% 정도 고성장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얇게 만드는 핵심 기술인 도강판을 얇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사의 수혜도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마트폰 도강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중국 법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까지도 함께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테크까지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장주인 삼성전기에서부터 조금 전에 막 이제 설명을 마치신 코스닥에 입성한 지 몇 달 안 된 새내기주 유테크까지 있었었는데 아주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셨어요. 스마트폰 부품주 5종목 가운데 탑픽주 하나만 골라주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탑픽주는 RF텍입니다. 아, 네. 무선 충전 관련된 RF텍. 사실은 RF텍이, 모멘텀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무선 충전이라는 게 스마트폰에 국한해서 오늘 설명하시지만 자동차, 가전, 적용 범위가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은 이제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무궁무진한데. 네, 선 없이 충전한다는 게 사실 가야 될 방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대표적일 수도 있고요. 네네. 최근에는 손으로 쓰는 청소기도 무선 청소기가 LG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만 적용되었었던 무선 충전이 중저가로 내려오면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냉장고라든지 TV, 자동차, 무선 충전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가전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무궁무진하다라는 부분에 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네. 지금 무선 충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외면받고 있는 부분이 충전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이에요. 자기 유도 방식이라는 건 충전 범위가 1cm가 될까 말까입니다. 사실상 접촉을 해야지 충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접촉할 거면 선 연결하지 뭐하러 무선 충전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자기 유도 방식이 자기 공진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진 방식은 충전 거리가 2, 3m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안 어디에 스마트폰을 놔도 충전될 수 있는 거리 정도가 확보가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무선 충전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공진 방식이 도입됐을 때 갑자기 생뚱맞은 기업이 들어와서 공진 방식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유도 방식 부분에서 기술력을 쌓은 업체들이 공식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F텍은 기존의 그런 준비를 충실히 해놨기 때문에 이 무선 충전 부분의 성장성은 상당히 크게 열려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를 보시면 굉장히 수급이 좋습니다. 차트도 바닥권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위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또 올해 턴어라운드가 이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종목 RF텍을 오늘 탑픽주로 꼽아주셨는데 얼마에 살까요? 네,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약간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패턴상으로도 유리하다. 그래서 모든 차트를 정배열로 돌리고 있고요. 네. 제가 매수가를 7,410원으로 드렸는데 좀 애매한 가격일 수 있는데 왜 7,410원이냐면 전 고점 부근이 딱 7,400원입니다. 그 부근에서 고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1,300원을 넘어서는 가격에서 사자. 그래서 7,410원이든 20원이든 30원이든 관계없습니다. 7,400원을 상향 돌파했을 때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외국인의 수급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RF텍은 외국인이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지 않는 한 홀딩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목표가는 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고점에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역시 지난 저점을 기록했던 지지가 기록되는 가격인 6,500원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관련한 무선 충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내에서도 하이엔드뿐만 아니라 중저가폰 쪽으로도 적용이 되는 분위기, 전체적으로 가전, 자동차까지도 무선 충전 시대가 도래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미 무선 충전 패드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고 턴어라운드가 확실시되는 RF텍을 주목할 때다 하셨습니다. 오늘의 탑픽주 RF텍은요 7,400원을 돌파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체크해달라는 그런 팁도 남겨주셨죠.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증시 탑5 마칩니다. 여러분들 종목 선정에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